그러면 엔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배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뭐 중속 디젤이든 뭐든 가스터빈이든 설치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게 되냐면은 엔진에서 동력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볼 거예요. 제일 먼저 이해되는 거는 도시 동력이라고 하는데, 도시라고 보더라도 indicated라고 하면은 표시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도시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라는 뜻인데, 그게 뭔 소리냐면은 엔진에서 연료를 태웠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동력이에요. 엔진 속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엔진 스펙상 연료를 태우면은 이만큼이 얻어진다. 아니면은 피스톤, 그러니까 옛날 증기기관 할 때 중요한 개념이었거든요. 이만한 연소실에 피스톤에 증기를 얼마나 넣으면 어느 정도 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도시동력이에요. 지금은 쓸 일이 없죠. 요새는 안 써요. 근데 이제 전통적인 이유로 남아있고, 연소실, 아까 그 피스톤 안에 평균 압력, 그 다음에 피스톤이 이동하는 거리, 압력 곱하기 이동 거리를 하면 뭐가 나올까요? 뭐 거리당 얘가 평균 압력, 그 다음에 이거까지 해야 된다. 얘는 면적이고요, 얘는 압력이잖아요. 압력 곱하기 면적하면 뭐가 돼요? 힘이 되죠. 힘을 이동 거리, 피스톤이 밀고 갔어요. PA, L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힘 곱하기 거리가 되죠? 그럼 그냥 뭐가 돼요? 1이 되잖아요. 1. 그 다음에 1초에 몇 번. 그러니까 얘는 시간으로 나눠준 거죠. 결국에는 다 계산하면 뭐가 돼요? 시간당 에너지가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동력의 단위에 맞게 되는 거죠. 얘는 옛날 개념이고, 요새 많이 쓰는 거는 제동 동력, 축동력,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전달 동력이에요. 제동 동력은 뭐냐면 엔진을 만들면은 엔진을 설치를 해놓고서는 엔진 축을 막 돌려요. 연료를 태워가면서. 근데 축을 아무것도 안 달고 돌리면은 지 맘대로 쑥쑥 돌겠죠. 그러니까 엔진 축에다가 뭐 브레이크를 달아요. 자주 쓰는 게 물을 채워놓고 그 안에다가 뭐 물레방아를 단다거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쓸데없이 물 안에서 여러분들이 회전을 하면은 물 온도가 오르겠죠. 그러면 1초에 얘가 온도가 얼마나 오르는지 보면 에너지를 얼마나 주는지 알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측을 하는 게 제동 동력이에요. 그래서 엔진 단독으로 있을 때 얼마나 걸리냐고, 엔진을 설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축에 걸리는 동력. 만약에 중간에 기어박스가 있다면은 손실이 조금 있겠죠. 기어박스가 없다면은 그래도 손실은 조금 있어요. 축 여기에다가 베어링 같은 걸 달기 때문에 조금 마찰이 있는데, 그런 걸 감안을 했을 때 실제로 배가 운항을 할 때 엔진 축에 걸리는 동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여기까지는 엔진이 배에 안 달려도 알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엔진이 배에 달렸을 때겠죠. 그렇게 돼서 축동력이 들어오면은 최종적으로 여기 이제 방수실이 있거든요. 물 새면 큰일 나니까. 그걸 다 해서 프로펠러 모가지에 전달되는 동력이 전달 동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어떤 배를 설계를 했을 때 얘가 어느 정도의 동력을 가져야 앞으로 간다. 우리가 설계한 속도로 갈 수 있다.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프로펠러에 얼마만큼 입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거꾸로 추정을 해가지고 여기서 얼마가 필요한데 이런 요소에서 손실이 얼마니까 최종적으로 엔진은 무엇가 선택이 돼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배를 설계한 다음 종합설계에서 배 엔진을 고르는 과정이 돼요. 연력학도 안 배웠어요? 아닌가? 이게 이제 옛날에는 고등학교 물리 때 배웠거든요. 물리 2인가? 거기서. 근데 뭐 그건 이제 제 나이 때나 저 위의 얘기고, 아예 안 배우나 우리? PV나 NRT는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었어요? 화학이 맞지. 네. 화학에서 했는데 T도 변해요. 온도는 당연히 변하고, N은 뭐였어요? 몰수. R이 기체상수였나? 맞죠? 맞나? 저도 뭐 이쪽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결국에 얘는 온도가 변하면 변하는 건 알겠는데, 그 전에 누가 중요해요? P랑 V가 서로 T가 일정하다면. T가 일정하다는 게 뭐예요? 등온, 우리말로. 등온 상태에서는 P랑 V가 서로 반비례한다. 그게 이거잖아요. 지금 여기. 맞죠? 맞나? 등온이지? 그렇게 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래 알았어야 되는 디젤 사이클이라는 게 뭐냐면은,
기체가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상태가 1, 2, 3, 4를 계속 뱅글뱅글 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V는 큰데 P가 낮죠. 그 상태에서 P는 커지고 V가 작아져요. 그럼 어떤 얘기예요? 압축이 된다는 얘기겠죠. 압축을 했다가 거기서 이만큼 가면은 Q인이라는 힘이 들어와요. 에너지가 들어와요. 뭘로 들어왔어요? 연료를 태움으로써 들어왔죠, 에너지가. 기체에다가 연료를 태우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해준 거잖아요. 얘가 연소되면서 주위에다가. 그래서 일로 올라오니까 뭐 T가 증가를 했을 수도 있고,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 연소를 하면서 여기로 와요. 그 다음에 다시 피스톤이 밖으로 밀면서 가면은 V가 커지고 P가 낮아졌죠. 그 다음에 연소된 가스 밖으로 뽕하고 빼주면은 Q가 나가고 열량이, 그 다음에 다시 또 쭉 가고. 그러면 기계적인 일은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생기니까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이거랑 이거겠죠. 여기는 그 연료가 타고 나가고 하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와서 여기서 나가는 일이 우리가 실제로 해주는 네트워크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혹시 배웠을까 해서 넣었고요. 우리 수업에서 이거를 다루진 않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는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여기 엔진 부분이 아니라 전달 동력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이걸로 발생한다는 거 우리 관심은 아니죠. 다만 알아두면 좋으니까 한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엔진을 돌려보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성능이 이게 배용 엔진, 배 엔진은 제가 따로 자료를 못 찾아서 자동차를 들고 왔는데 위에 써져 있는 건 토크예요. 그 다음에 가로축은 회전수거든요. 엔진 회전수. 그 다음에 이제 세로축은 그냥 거기에 따른 값 크기인데 토크는 실제 배는 좀 더 평평하게 나오긴 하는데 회전수가 0이면 당연히 토크 0이겠죠. 엔진이 안 돌잖아요. 회전수가 돌기 시작하면 토크가 쭉 나오는데 대개 설계를 어떻게 하냐면은 회전수에 따라서 토크는 평평하게 나오게끔 해요. 그 다음에 너무 회전수 올라가면 못 따라가니까 떨어지고. 대충 그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출력은 개론 때 배운 것 같은데 토크 곱하기 회전수거든요. 토크 곱하기 회전수가 이제 출력이에요. 그러면 Q가 일정하게 나온다고 하면은 회전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Q가 일정하게 나온다고 하면은 출력이 뭐가 돼요? 선형적으로 커지겠죠. 그래서 파워는 선형적으로 커질 거예요. 물론 여기선 토크가 감소하니까 그거 못 따라가면 뚝 떨어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연료 소모량인데 연료 소모량은 저속에서는 좀 컸다가 손실이 있어서 어느 정도에서는 평평하게 가다가 고속으로 가면은 엔진 내부 저항이 좀 커지니까 고속으로 돌면서 좀 커져요. 연료 소모량이. 그럼 우리는 어디를 쓰면 좋겠어요? 연료 소모량이 제일 낮은 부분을 엔진에서 택하게끔 설계를 해주는 거죠. 그게 아까 얘기했던 NCR이 이제 여기쯤에 걸치는 거고요. NCR이 여기쯤 되고 아마 출력이 최대로 나오는 그런 데가 우리가 얘기하는 MCR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엔진을 돌려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아까 설명했던 용어들인데 연속 최대 출력이라고 해요. MCR, 맥시멈, 최대예요. 엔진이 맛이 가지 않는 산에서의 최대 출력이고요. 그 다음에 NCR은 일반 연속 상용이라고 해서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하가 안 간다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연료 소모율이 최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료 소모율이라는 거는 1마력을 낼 때 들어가는 연료의 양이에요. 1마력을 낼 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봤을 때 같은 출력을 낼 때 아무래도 연료 소모율이 좀 적은 조건을 우리가 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되게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최대 출력의 85%로 계산이 돼요. 되게. 뭐 요새는 90%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실제 배는 얘가 아니라 연속 상용 출력 기준으로 운항을 한다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 배 속도는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하냐? 파도가 없는 정수 중에서 동력을 구하고요. 이제 우리 수업에서 배울 거예요. 그렇게 구한 파도가 없는 상태의 조건에다가 15%를 더해줘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파도가 있을 때, 일반적인 파도가 있을 때의 동력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게 NCR이 되게끔 배를 설계를 하면은 이제 적절하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